여러분, 나는 자존감이 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나는 자존감이 낮다라는 그 말과 생각,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자존감이 낮다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그 생각의 패턴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셀리스트 여러분. 코치 조현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저는 원래 자존감이 낮아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 자기가 잘하거나 자랑스러웠던 경험들을 발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목표를 이루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사업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는데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다른 건 모르겠고 외모는 자신이 있다는 분도 계셨어요. 이 밖에도 각자 자신의 좋은 것들을 찾다 보니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거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좋은 모습과 기억들을 자존감의 근거로 연결하지 않고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이미 스스로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자존감의 진짜 문제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존감을 높다 혹은 낮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경험, 관계에서 오는 자기 인식과 감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은 상황이나 사람,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정말 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규정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복할수록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뇌가 낮은 자존감이라는 말을 나 자신에 대한 기본 인식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 나는 자신이 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과 말을 입증하는 이유와 증거만 계속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겠죠.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인데요.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거나 말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행동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 미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 즉 역시 나는 안 돼를 확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악순환이 되고요. 내 삶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존감의 진짜 문제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흔들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셀프 리터러시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나를 어떤 현상에 따라 판단하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딱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트리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제 혹은 오늘 하루 중에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때 누구랑 있었는지, 어떤 장소였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냥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을 읽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트리거 알아차리기를 일주일이나 일정 기간 반복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왜 나는 이럴까와 같은 자기 판단이나 자기 비판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구나. 이와 같은 객관적인 패턴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을 인식한 후에 그 안에서 나의 긍정적이고 잘한 부분을 찾아서 기록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때 나는 긴장하고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할 말을 끝까지 다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이런 경험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추상적인 말보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와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고 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와 같은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 자존감을 흔들거나 낮게 하는 트리거 알아차리기, 그리고 그 트리거의 패턴을 인식하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한 것을 찾아서 기록하기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좋은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존감이 항상 낮은 사람은 없다는 것, 다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과 상황이 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도 내일 또다시 나는 자존감이 낮아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바뀌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만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강점을 진단해 보시고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고정 댓글에 셀프 리터러시에서 제공하는 MSB3 강점 진단 링크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강점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료고요. 20페이지 분량의 개인 맞춤형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진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쉽게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읽고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하며 성장하는 셀리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치 조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